자, 91페이지 이제 신청주의. 자,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 앞에 1, 2번에다 그렇게 한번 자, 신청 방법이 잠깐 알았었으니까. 자, 신청 방법은 뭐예요? 무슨 신청이죠? 방문 신청이죠.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전자신청. 일단 전자신청 널 출제된다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뭘 한두 개씩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신청 딱 적어놓고 자, 그러면 전자신청과 관련돼서 거기 뭐라고 써놨는지 봐봐요. 출석신청이 뭐라고 써놨어요? 예외. 그렇죠. 예외. 자, 여기 줄 한번 봐잖아요. 자, 거기 인감증명 선발 들어있어 없어? 없어?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 때 여기 봐봐요. 다음 중 인감증명 문제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인감증명이 나왔다. 일단 뭐부터 찾아봐야 돼? 전자신청. 왜냐면 전자신청 공인인증서거든. 공인인증서. 자, 인감증명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어디에 한해서 제공하죠? 방문 신청에서. 자, 그러면 인감증명과 관련된 설명이 틀린 거 그런 거부터 찾아요. 방문 신청부터, 전자신청부터 찾아라. 공적은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인감증명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그 옆에다 이제 공식을 하나 써놔요. 자, 서류 중에서 인감증명하고, 자, 인감증명하고 뭐가 나와요? 이렇게 일 정보. 이제 일 인감 제공과 관련돼서 이제 제공이라는 것은 뭐예요? 대출이죠. 그래서 대출. 자, 그러면 첫 번째 인감증명은 누가 제공해줘요? 연계공자. 연계공자는 왜 제공할까요? 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연계공자가 없으면 제공할 필요 있어? 없다. 이런 논리 같은 문제가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서. 자, 인감증명도 무슨 성을 갖고 하겠어? 진전성을 갖고 하겠어. 그러면 항공사 소탁등기는 항공사 소탁등기가 있어요. 인감증명 정보를 제공할 필요 있어? 없어. 그래서 제공했으라는 걸 잡아라. 자, 그러면 요 모든 수는 의무자가 있느냐 문제를 일단 따져야 돼. 자, 상대편이에요. 반도비 공격. 반도비죠. 의무자 있었어? 없어. 별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근데 요거 가지고는 이제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외워줘야 되고 그러면 인감증명이 여기는 몇 개월이다? 3개월이라는 걸 하나 잡아보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하면서 대표적으로 인감증명을 제공하지 않는 것 그러면 두 개를 확인해놔요. 자, 주의라서요. 자, 그러면 자, 수익관 이행 권리 이전 제공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전이라는 키워드를 찾아서 소유권 이해 권리를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소유권 이해 권리 정백기는 제공 X라는 거 잡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이해 권리, 소유권 이해 권리, 말소 등기. 항상 우리 등기법에서는 자, 이전인지 말소인지를 캐치해 둘 필요가 있어. 그 앞에 뭐가 붙었죠? 소유권 이해 권리, 그건 제공할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 인감증명과 관련돼서 그럼 나머지와 관련돼서는 뭐에 배울 필요가 없어. 그러면 인감증명과 관련돼서 이거는 무조건 외워줘야 돼. 그러면 만약에 인감증명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등기, 뭘 찾아라, 반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전 앞에 뭐가 붙었어요? 무슨 등기? 부기 등기. 그럼 부기 등기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럼 말소 앞에 뭐가 붙었어요? 소유권 이익권리. 그럼 전세권 말소 등기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등기거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디 공식처럼 우리가 써줘야 돼. 그래서 서류는 인감증명과 관련돼서 요거는 거의 자, 대통령 공청회하면서 청회하면서 국민회의하면서 인감증명 없을 수 없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부동산에 대해서는 인감증명은 어느 나라만 씁니까? 대통령이 물어보죠. 그랬더니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씁니다. 그러더라고. 그럼 결론적으로 인감증명은 이거는 특수한 거야. 그래서 이번에 인감증명과 관련돼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감증명 몇 개월이다? 3개월. 이렇게 잡고. 자, 그러면 이제 인감증명은 이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게 근데 등기필 정보는 거의 반드시 나와. 이 등기필 정보는 무슨 증이죠?
권리정이네. 그래서 등기필 정보와 관련돼서는 권리정이. 자, 아마 정보 제공과 관련돼서 똑같은 논리를 가. 자, 제공과 관련돼요. 그러니까 제공인지 작성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센스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이거다. 등기 신청 편한 소리는 거예요.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면 등기 진정성이 확보되면 제공할 필요 있어서 없어. 그래서 보장되면 제공했어.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무슨 등기죠? 수용 등기네. 수용 그거 하자. 국가가 완성성이 없다. 진정성 제공했어. 이렇게 문제. 두 번째입니다. 자, 등기 문제가 없으면 제공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제공했어. 자, 세 번째 관련돼서는 자,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일이 없어요. 제교부할까요? 안 할까요? 제교부 안 해. 절대 제작상 제교부 안 해줍니다. 33회 때 제교부 제작상 안 해줍니다. 그래서 33회 때 이상한 정점이에요. 30.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관련돼서는 우리 그걸 한번 잡아야죠. 자, 판결은 누가 내려지? 판결이 안 내리기 거죠. 법안이죠. 그럼 진정성이 확보되니까 원칙 여러 제공할 필요가 없거든. 그러면 원칙 제공 X. A적으로 뭐예요? A적으로 성선 등기의무자. 성선 등기 의무자. 등기의무자. 성선 등기의무자는 반드시 제공하라고 돼 있거든. 그래서 제공하라. 그래서 여기 성선 등기의무자 관련돼서 제일 많이 출제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하고 해봅시다. 자, 판결은 무슨 생각은 진정성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성선 등기의무자는 왜 판결서를 받았어? 필증을 받았어. 판결서를 받았죠. 그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등기 필증이 있잖아. 불문자니까 그걸 제공하는 거야. 그래서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에다 딱 내려놓고 자, 그러면 등기필 정보의 제공, 그래서 서류와 관련돼서 여기에서 이제 딱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죠. 바로 끊었어요. 항성인들이 가족의 동동이. 등기 문제가 있죠. 그러면 상성이 등기는 등기필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식이에요. 그러면 제공하고 안 하고는 자, 본인들이 이걸 의미를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항상 등기필 정보 제공 쪽에서 공식처럼 딱 써놓아야 돼. 그래서 이 최소한은 이게 보통 공부가 떨어지는 사람의 공통점은 등기필증을 제공하는 거 제공하지 않는 거 따로 외운다고. 그걸 외우지 말고 이 원리를 좀 외우자. 원리를 외우자. 자, 그렇다면 이제 전자신청과 관련돼서 그럼 바로 일반에 이제 전자신청 주가. 전자신청을 하기 전에 무슨 등록을 해야죠? 사용자 등록. 그래서 보통을 하기 이거는 사용자 등록 페이지. 자, 사용자 등록과 관련돼서는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또는 등기신청을 결의할 수 있는 자격자들이 행방편전화. 사용자 등이 최초의 등기신청자는 선입니다.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등기소는 전산화 됐어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가나리 제한이 있어 없어?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청구 표시가 있어요. 사용자 등록을 신청하는 등기소는 가나리 제한이 없다. 자, 사용자 등록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돼. 직접 출석해야 돼. 공인 인정서를 발급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출석이야. 자, 그래서 그거 딱 찾아서 줄을 딱 나와야 되고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 배워야죠. 몇 년? 3년.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다시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된다. 사용자 등록은 거기에 대한 변천하게. 유효기간 만료일 3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배워줘야 돼요. 다만 연장기간은 3년으로 하면 유효기간은 연장 무슨 문서로 한다? 전자 문서. 그 정도는 우리가 적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2번과 관련돼서 뭐가 나와있죠? 전자신청할 수 있는 신청이 찾았어요? 네. 그러면 거기에다가 그 정도만 잡아놓으라고. 자, 그 옆에다가 자, 비법인은
전자신청이 안 돼. 이거. 그러면 나머지는 된다는 소리 하면 되죠. 되죠? 법이 돼요. 되죠? 대국이는 돼요. 기본이 테이크입니다. 상호보의 평등주의라고. 그러면 비법인만 안 된다고 생각. 그러면 비법이 되어서 그런 거를 자 예를 걸고 밑에 받았어요. 자 뭐라서 나오죠? 농협 나오죠? 그대로 법이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박사를 하시는 그 비법인이죠. 그럼 전자신청할 수 없다. 그럼 박사를 하시는 왜 전자신청을 할 수 없어요? 비법인이니까. 그럼 전자신청이 안 되면 뭐 해야 돼요? 공신청을 해야죠. 왜 그럴까요? 자, 박사를 하시는 등기 신청인은 누굴까요? 대표자죠. 그렇게 명의는 누구죠? 박사를 사한테요. 그러면 명의가 신청이 다 되잖아. 다르죠. 분리하니까 전자신청할 수 없다. 그래서 박찬호 사업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뭐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농협협동조합은 법인이니까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박찬호 사업은 비법인으로서 전자신청을 할 수 없어요. 요거 하나만 남기면 돼. 자, 또 하나 우리가 쓸 거는 자, 대리신청과 관련돼서 나왔어요. 자, 이번이라고 보죠. 바로 들어오죠. 자격자 대리만 대리 신청할 수 있어요. 대리 신청이 앞서죠. 그럼 자격자 대리는 누가 있어요? 변호사, 법무사. 그래서 법무사가 뭐예요? 법무사가 자기가 요거 대리 신청이 돼서 가져가고 그러면 뭐예요? 우리 보면 공인중개사는 뭘 하나씩 되겠죠? 경매회사 매수 신청 대리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뺏어와야 돼요. 중개업자들이 뺏어와야 돼요. 그러면 이거 전자신청을 하게 되면 중개업자한테 핵심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배워서 그런 걸 투쟁하란 말이에요. 투쟁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제 통합 자격자 대리 그래서 대리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대리 신청할 수 없어요. 왜? 자격자 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대리 신청은 누구가 하나? 자격자 대리.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 부분 확인해 놓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거 딱 정리해 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과거 4번에 밑줄을 꺼놔요. 그러면 거기 2번에 행강 편찬해야 되겠네. 거기 1번하고 기억하고 니은이 나와 있죠. 전자신청 당사자 자격자 대리인이 하나며 변호사, 법무사 아닌 자는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법인 아닌 사단자는 전자신청할 수 있어 없어. 대표적인 그게 뭐예요? 자, 전자신청은 어떻게 등기소에 출석할 수 있어 없어? 하나도 되죠. 그럼 출석 수위가 뭐다? 배제. 그렇죠. 배제라는 것은 출석 신청제의 뭐예요? 자, A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뭐 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그 정도. 자, 방과로 이번에 무슨 등기? 촉탁 등기라. 자, 촉탁 등기는 촉탁 등기 종류를 이룰 게 아니라 촉탁 등기 의미를 하더라. 그러면 옆에 나눴어요. 일단 첫 번째.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원칙이죠. 근데 우리 교육을 봐봐요. 우리 이제 경제사법도 배웠으니까. 병원은 어디? 봐봐, 자산가입법, 병원은 법인법, 인사재산법, 국세징수법에 따른 합쳐봐요. 경공면은 몇 자로 봐죠? 180. 진짜 거죠. 넘겨옵시다.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자산관리공사도 그러면 법률의 규정이 있다면 A적으로 적합하게 할 수 있다. A라는 것은 법률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야. 법률 규정. 자, 그러면 관공서는 뭐예요? 관공서는 무슨 성이 확보된다? 등기 진정성 보장이라고 우리가 항상 서로 마인드를 가지고 가야 돼요. 확보된다. 자,
자, 세 번째 관련돼서는 그러면 자, 항공사는 어떻게 바빠요? 안 바빠요? 바쁘죠. 뭐라고 써놨어요? 전자속탁도 가능하다. 그러면 전자속탁이라는 것은 또는 출석 주의가 뭐가 된다? 자, 출석 주의가 언제냐 하면 이거는 이제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네. 29조 4호와 관련 4호. 그러면 항공사 속탁될 때는 29조 4호가 배제된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근데 정문사는 그렇게 나와요. 원문사는 그렇게 나오지만 우리 공인중개사는 그냥 출석주의 면제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사는 요거까지 나온다. 1호, 1호다, 2호다, 3호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어차피 그러면 1호부터 몇 호까지 11호까지 외워두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럼 1호가 무슨 일반이? 하나이가 2호는 4번이 반대할 것이 않을 때 그럼 3호는 신청할 권한이 없는 데가 신청합니다. 그럼 저는 전자 신청할 수 있었어? 없어. 그럼 몇 호로? 3호로 간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3호가 바로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하면 3호로, 출석하지 않으면 몇 호로? 4호로. 근데 하나씩 외워 들어가네요. 근데 1호는 무슨 위반이? 가나리가.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그러면 요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딱 해서 이제 하나씩 이제 해석해 나가야 돼. 자, 첫 번째 갑니다. 자, 전압적은 줄쳐나봐요. 전압적은 어디에서 해? 세무서는 관공서, 적법학교기. 자, 이번에 공매처분 좋잖아요. 공매처분은 어디에서 해? 공사에서 하잖아. 그러니까 관공서, 적법학교기. 자, 3번에 갱매 동그라미. 갱매, 관공선에, 백업 동그라미, 관공선에, 국공유 부동산, 그 관공선에, 적법학교기. 자, 5번과 관련돼서 처분 제한 등기, 이걸 조심하라고. 처분 제한 등기. 그러니까 가운데 방식으로는 법원으로 가는 거야. 법원으로 가기 때문에 뭐예요? 이의 신청이 없다. 무슨 등기? 소탁 등기가 돼. 이의 신청이 보통은 뭐예요? 명령 등기가 돼. 자, 그래서 특히 6번에 그렇게 하나 놓고 임차권 등기, 명령이한 등기, 요거 주세요. 명령이 들어간다 해서 무조건 명령 등기가 아니야. 자,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출제원이 요 밑에다 놨어요. 그것이 상담론 이렇게 두 개가 있어. 밑에다 주의라고 써서 여기에 이제 시험에 이제 출제 포인트예요. 임차권 등기면요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법원으로. 이 신청이 아니라 신청이죠. 비용은 누가 되게 돼 있어요? 임대인. 그렇죠. 임대인. 명령 등기와 관련돼서 명령 등기가 아니라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이야. 원래는 정본이야. 이걸 승낙해서 출제원이 함정을 합니다. 자, 이해를 한번 해봐요. 자, 요거는 이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등기 가처분 명령 뭐라고 써놨죠? 정본이라고 썼어. 그러면 이거 없다고 생각하고 봐봐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은 누가? 법원이 저한테죠. 저한테 제가 서류 가지고 있어요. 그걸 혼자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시험에 진상사주 주죠. 그래서 단독 신청. 자, 그래서 이 부분의 두 개를 특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나머지는 이제 주체가 관공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리해 주시고 요거 출제 포인트는 요 두 개가 이제 출제가 중점적으로 된 거 이해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요 두 번째고요. 자, 파산도 관공서죠. 법원이죠. 국공유 부동산 찾았지? 예, 그러면 국공유니까 어떻게 관공서 파산등기 좋다 등기. 자, 수용시 관공서가 출선하여 사업시행자인 때 소유권 이전 등기. 관공사 사업시행자가 아닌 그때는 뭐라는 거죠? 단독 신청이야. 근데 관공서가 뭐예요? 사업시행자. 그럼 주체가 관공서는 무슨 등기다? 좋다 등기야.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놓고요. 그러면 이제 출제방에서는 저희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인차권 변경 조심하고, 가등기 과정 명령 조심하고, 특징들을 가서 거기 1번 가봐야 이제 줄만 딱 깎아놓죠. 자, 출석수이 뭐라고 써놨어? 연재. 우편에서도 출석할 수 있다. 있다. 항공사는 무슨 승인하거든? 진정상 검세 번째 등기 일정을 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 딱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항공사는 그럼 3호와 관련돼서도 조심해야 돼요. 3. 동그라미 3번 별표는 하나예요. 자, 3번과 관련돼서는 뭐에 받았어요? 29조. 29조 12도라고 써요. 12도. 자, 동그라미 3번 앞에 29조 12도. 11호는 뭐예요? 자, 대장과 등기가 불일치하면 빼도록 11호로 가능합니다. 자, 하나씩 살을 붙여야 돼. 그럼 대장과 등기분이 불일치하면 빼도록 갈까요? 11호. 그럼 11호는 항공사는 적용이 되겠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보죠. 자, 항공사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부상 건물의 표시가 가업대장, 가업대장 괜찮아요. 가업대장이 지금 무슨 물대장이죠? 한중물 대장. 한중물 대장의 표시가 가업하지 아니하더라도 등기관이 이를 거부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 없고, 등기관 대행상 소유 명의 표시가 가업하지 않으더라도 등기 촉탁은 수리할 수 없다. 어때? X. 수리하여야 한다. 자, 최근에 출제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딱 부탁드리고. 자,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거기 4번을 봐봐요. 동그라미 4번은 그렇게 안 하는 거세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갑자기 이 지문이 나오니 이상했죠. 자, 여기 보자. 배식, 감사자. 자, 항공사. 이게 원칙이죠. 네, 원칙. 그럼 항공사 촉탁 등기는 당사자 신청 모두 만들어주려. 그럼 당사자 신청의 종류는 공동 신청과 단독 신청이 있거든. 그럼 항공사 촉탁 등기는 공동 신청에 할 수 있다. 그러면 공동 신청도 가능한 거죠. 저번에 항공사가 주잖아요. 항공사 등기 문제가 인감 증명 제시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거 줄까? 그놓고. 자, 이번에는 비등기 부동산의 수익권 보전 등기를 촉탁한 경우는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 조쳐놓고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 반드시 제출해줘야 돼. 자, 7번 매각과 공매 찾았어요. 자, 보면 매각권은 공매 처분을 위해서 항공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한 경우는 등기 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결론 선발 필요가 없다. 무슨 승인하거든? 진정상 항공사가 주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배울 게 하나도 없어.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출제된 게 1번, 2번, 자 3번, 자 아직 4번은 출제가 안 될 거예요. 5번, 그 정도 선에서 지금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반드시 우리가 숙지해줘야 돼. 자, 등기하는 무슨 등기가 나오죠? 직권. 자, 직권 등기. 자, 오늘 완벽하게 이해하고 이제 외울 수 있는 것은 암기부터 만들어 놓고 직권 등기를 이해하면 이 직권 등기를 이해하고 거의 등기법 8문제가 승부수학입니다. 지금. 자, 하나씩 봅시다. 자, 직권 등기 바로 이번에. 자, 직권 등기하니 직권 그러면 요 1부터 찾으셨어요. 누가 하는 거죠? 등기관입니다. 자, 등기관이 중에 직권이죠. 등기관은 함부로 할 수 있어? 없어.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돼.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돼. 두 번째. 법률 규정이 있어야 돼. 전부 법률 규정이 있는 것들이야. 자, 네 번째 관련돼서 등기원하고 친하지 않는 게 있어요. 등기가 직권이죠. 직권하고 친하지 않는 건 뭘까요? 자, 이해관계에 있으면 직권이 안 돼. 그러면 자, 직권하고 친한다는 뭘까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직권을 해결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저희 폴모의 길이선 봐봐요.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여기는 직관들과 어떤 규정이 있어? 법률 규정이 있어야죠. 그럼 요러요러한 뭐예요? 요러요러함은 직관으로 해주는 게 있어. 그러면 거기 반대로 1번 옆에다가 이렇게 예고해라. 자, 봐봐요. 자, 직관. 써놔요, 조금만. 소유관, 보전. 자, 보전. 자, 소유관. 그 다음에 직관, 원칙. 자, 요거는 이제 요 공식을 외워야 돼. 자, 미등기 부동산 법원이어야 되고 소유권의 처분 제한이어야 돼. 자, 예정으로 미등기 부동산 뭐여야 돼? 법원, 검찰관 등기 명령이어야 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보전이 뭐예요? 보전이 처음이죠. 처음. 자, 여기 소유권 바꾸죠. 요거 등기관이 바꾸를 최초로 개설해요. 그럼 이런 요건을 갖춰야 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게 우리 체납 처분하는 사람들 때문에 법이 좀 특별 조치령을 내려가지고 이거 뭐예요? 세금을 못돼 이런 걸 해야 돼, 사실 가지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출발해보죠. 미등기 부동산이. 미등기 부동산에 체납처분 압류 등기시. 자, 요거 이하면 구체적으로 필요가 없어. 등기법 잘하는 사람들은 전부 잘해. 전 과목을 잘하게 돼 있어요. 자, 등기법은 모든 법의 종합법이야. 모든 등기가 발생한다. 근데 봐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뭐예요? 자, 여기 있는 사람은 이제 이걸 이렇게 갖다 붙일 수 있으면 다 맞아. 자, 이제 한번 봅시다. 무슨 부동산이? 저건 법원이 아니라 세무서가. 탈락이. 미등기 부동산의 체납처분 압류 등기 시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가 발생한다. X. 그러면 요 자리야. 요 자리가 포인트야. 요 자리가 포인트야. 요 자리가.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은 누굴 포함해서? 임차권 포함해서. 그럼 봐봐요. 근데 분명히 작년에 재홍시처럼 이렇게 오면 안 돼. 이거는 촉탁이야. 촉탁. 이거는 촉탁으로 이루어져. 그렇죠? 근데 이게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걸어준다는 거야. 이것도 임차권 등기 명령을 걸어준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그러면 이제 미등기 부동산의 감리 등기 시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가 발생한다. 그럼 갖다 붙여봐. 미등기 부동산 맞아요? 다음이 뭐예요?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 이건 여건을 갖췄죠. 그럼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고 감리 등기를 걸어준다.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자 봅시다. 저희도 뭐라고 써놨어요? 미등기 부동산도 감리 대상이다. 네. 맞아요, 그래. 맞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미등기 부동산도 가등기 대상이다. 자, 가등기는 법원이 아니라 신청이 받아.
그러니까 직권, 소유권, 보호자님께 발생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미등기 부동산 가등기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간혹가다 이런 질문이 나오면 어떤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도 강의를 다 듣고 있거든. 근데 제가 평생 지금 뭡니까 35년 하면서 거의 들어온 거. 이번에 질문 들어왔는데 중소기업법은요, 왜 경영지도사 들어왔는데 또 한 사람이 그러더라. 그냥 약간 막소리가 울린대. 그래서 발음이 부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내용 정리하는데 발음 좀 답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데 평생 제가 발음 때문에 그래요. 제가 딴 거는 기분 나빠하지 않는데 발음 이야기만 나오면 죽고 싶어.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 이제 출제원이 이게 어렵게 출제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그동안 발목을 봐봐요. 자, 여기 뭐 성경에 주민이었네. 영어는 법 신청이죠. 영어는 법원이거든. 미등기부 하면 이미 경매시, 비권, 소유권 보호자 등을 발생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렵게 출제하면 그러면 제가 이제 출제를 딱 포인트를 봐요. 올해 또 이미 경매, 강제 경매 나왔네. 도서관 팬들 속된 말로 떨어지라고 했네. 그래서 지금 미리미리 하는 거예요. 경매가 나오더라도 앞에 뭘 확인해야 돼? 이미 경매냐, 강제. 자, 그러면 요 요건을 갖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또 다시 한번 봅시다. 이런 질문이 있어요. 얼마나 센스가 있는지 없는지 봐요. 그래서 센스가 없는 사람들은 자,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 시식. 자, 수식권, 소유권, 보전, 등기시, 접수일자와 접수번호가 기록된다. OX. 아니 여기 봐봐요. X라는 사람은 정말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직권은 등기까지 하는 거잖아. 등기원이 미쳤다 접수해주고 접수번호를 기록해주고. 그렇죠? 그러면 저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는 누가 실행하죠? 등기 다음에. 그럼 접수일자 대신에 실행일자와 실행일자가 기록돼야 되겠네. 그렇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생각을. 그러니까 자, 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해오셔야 돼. 그러면 올해 보전등기, 내일도 보전등기는 반드시 출제돼. 보전등기는 그러면 소유권 보전등기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 옳은 것 출제가 되거든. 그러면 앞에 뭐예요? 지금 보전등기는 뭐부터 확인해야 돼? 토지냐? 자, 그러면 거기 틀려도 좋아. 자기가 인지하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 대리파트가 나올 때는 자기가 임의 대리, 법정 대리를 인지하고 문제를 푸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도 없이 푼다면 발전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생각하면서 문제를 접근해 들어가야 된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줄을 딱 하죠. 미등기 부동산, 어반, 설건의 처분자, 끝에 원칙. 자, 미등기 주택상가이죠. 1차권 등기명령. 이거는 원칙이다. 예외. 그러면 2번은 뭐예요? 누구의 밥벌이가 될 수 있어? 중개업자. 자, 봐봐요. 그러면 임대인 부동산은 미등기 부동산이거든. 그러면 자, 보증금이 싸요? 비싸요? 싸겠죠. 그러면 싸면 가니까 일거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고객을 확보해서 자, 이런 제도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무슨 입장은 주택 인도하고 사업자 등록만 아니 전입신고만 정확하게 해놓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보험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싸니까 혜택 받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럼 중개업자 이름은 뭐예요? 이거 큰 일이에요. 이런 등기가 안 되는데요. 들어가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영어는 그러면 이제 직권 소유권 보호전 등기 과거에 이렇게 학습 문제가 나왔어. 다음점. 자, 과거에 다음점 나열한 것 중에서 직권 소유권 보호전 등기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을 골라라. 그러면 요 요건에 갖춘 것을 골라라. 이 소리하는 거야. 그래서 벌써 뭐부터 찾아요? 법원이냐 세무서냐, 법원이냐 항 이걸 찾는다고.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이번은 이제 직권 변경 동그라미. 그러면, 자, 소유권 이전에 대한 희망 편찬하여. 주소 정문 투명에서 주소 변경 사실. 이거 읽어봐요. 네. 명백한 등기명이 표시 변경 등기. 그러니까 명백하니까 직권을 해줄 수 있거든. 자, 그런데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야, 소유권 이전 등기야. 소유권 이전 등기.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우리 법무사님 얼마나, 여기 법무사님 얼마나 외로울까요? 왜 혼자 있으니까 외로울까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저분은 법자로 딴 거예요. 법원 검찰직이 때문이야. 그래서 뭐예요? 연재되고. 그러니까 거기 시험 봐서 하는 사람한테 달라붙을 수가 없어. 또 여기 봐봐요. 저 밑에 변호사가 있어. 변호사는 뭐예요?